3주차 스텝1. 혹시나 이제 숙제가 매주 조금씩 나가긴 하는데 숙제 양이 부족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따로 와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만큼 일단 주긴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거나 하는 사람 따로 얘기하면 추가로 숙제는 더 줄 테니까 거기에 해당한 다른 문제들은 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얘기를 하면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업을 들으면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것도 풀면 좀 좋다. 근데 다만 언제 푸냐면 내용이 이어지는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중단원이 하나 끝날 때 그때 푸는 게 좋다. 중단원. 그러니까 오늘 하면 직권의 변동이 끝나. 직권의 변동이 끝나고 지구의 역사도 끝나니까 1단원이 거의 끝나. 오늘 첫 번째 책이 끝날 거거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두 번째 책 들고 오면 되는데 지질 시대 일부가 조금 남아 있긴 해. 2권에서. 2권 첫 번째가 지질 시대여서 거기까지는 하진 않지만 아무튼 중단원이 하나 정도 끝날 때마다 그 부분씩 그 부분도 체크해서 같이 풀면 된다. 근데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올해는 다른 이런저런 문제 많이 풀지 말고 일단은 기출이랑 EBS 위주로 일단 기출이랑 EBS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여유가 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걸 보고 근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그 문제들이라는 거 그리고 개념 정리 잘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 거라 보인다. 자 그래서 아무튼 3주차 스텝 1 플러스 체크부터 볼게. 자 빈칸 넣기는 집에서 한번 다 채워보고 빈칸 넣기는 자 1번 그림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환경을 나타냈다. A와 B는 각각 심성암과 화산암이 생성되는 환경 중 하나다 이건데 여기 그냥 완전히 암기 내용이죠. 여기는 자 일단 볼게. 화성암이라고 하는 게 뭐를 화성암이라고 했냐면 얘는 마그마가 식어서 형성된 암석 얘를 화성암이라고 부른다. 마그마가 식어서 형성된 암석을 화성암이라 그래. 그러면 이 화성암의 종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식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얘가 어떻게 식어가냐에 따라서 화성암의 종류를 결정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식는 속도, 화성암의 식는 속도에 따라서 화성암의 종류가 결정이 될 거야. 화성암의 종류가. 그런데 참고로 이제 화성암 돌이잖아. 돌이라고 하는 애들은 뭘로 구성이 돼 있냐면 광물로 구성이 돼 있어. 광물들이 모이면 돌이 된다. 그러니까 광물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암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이걸 광물이라 그래. 물론 정확한 뜻은 일정한 화학 조성을 지닌 자연산의 결정질 무기물 고체 그걸 광물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할 때 그냥 암석을 이루는 애들 걔네 광물이라고. 근데 광물이 뭘로 구성이 돼 있냐면 얘네가 원소로 구성이 돼 있어. 원소들의 집합체야. 원소들이 모이면 광물이 돼. 근데 이 광물들이 모이면 돌이 된다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돌은 원소로 즉 화학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화학식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 돌이다 이거야. 돌을 화학식으로 쓸 수 있다고. 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그럼 어쨌든 돌은 광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럼 얘가 식는데 자 마그마는 뭐냐? 마그마는 돌이 녹아 있는 걸 마그마라고 한다고. 그럼 돌이 녹아 있으면 마그마니까 마그마 속에는 뭐가 있는 거다? 광물이 있다. 얘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얘가 식으면 녹아있던 광물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거야. 근데 온도에 따라서 튀어나오는 광물의 종류가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광물이 조합이 되냐에 따라서 돌의 이름이 바뀐다고. 돌의 이름이 바뀌는데 이 식는 속도에 따라서 보면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일 거 아니야. 돌이 천천히 식을 수도 있고 빠르게 식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돌이 아니지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 수도 있고 빠르게 식을 수 있어. 근데 마그마는 온도가 높은 거잖아. 온도가 높은 애가 천천히 식으려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야 돼. 그래야 천천히 식을 거야. 다시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려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야 돼. 온도 차이가 심해야 빨리 식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온도가 높은 데가 지하겠냐 지표겠냐? 당연히 지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하에서 생긴다고. 얘는 지하에서 천천히 식어서 생긴다 이거야. 지하에서. 그럼 빠르게 식는 건 지표라고. 지표에서 빠르게 식으면
돌이 된다 이거야. 지표에서 빠르게 싣게 되면 돌이 될 수 있다 이거라. 돌이 된다 이거라고. 자, 근데 천천히 싣게 되면 다시 똑같은 얘기 반복이야. 천천히 싣게 되면 여기에 녹아있던 광물들이 나타나는데 광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거야. 근데 얘는 빠르게 싣다 보니까 광물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누구랑 내가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나가는데 시간이 충분하면 풀 세팅을 하고 나갈 수 있다고. 근데 시간이 촉박하면 그냥 바로 튀어나간다고. 얘도 그런 거야. 천천히 나가면 충분히 모양 갖춰서 나가는 거고 빠르게 나가면 모양을 다 못 갖춘다고. 그게 천천히 모양을 갖추다 보면 입자가 크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걸 조립질이라고 한다고. 조립질. 입자가 크게 나타난다 이거야. 근데 빠르게 싣는 애들은 세립질이라고 한다고. 입자 크기가 작게 나타난다 이거지. 얘는 상대적으로 입자 크기가 작게 나타난다. 얘는 입자가 크다. 얘는 입자가 작다 이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크게 나타나는 돌, 입자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이런 돌을 심성암이라고 부를 거고, 심성암 바깥쪽에 지표에서 빠르게 식어서 된 돌을 화산암이라고 부를 거야. 심성암, 화산암 이렇게 부를 거다. 근데 이 돌을 다른 식으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심성암은 요거 먼저 하자. 화산암은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한 걸 화산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분출암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해 생긴 돌이다 해서 분출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얘는 마그마가 바깥으로 안 나왔어. 그럼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속에서만 뚫고 들어가. 그런 걸 관입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층이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마그마가 이렇게 나와 바깥으로 이렇게. 그럼 이거는 분출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분출. 그리고 마그마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쑥 뚫고만 들어가. 바깥으로는 안 나오고. 이런 건 관입했다고 표현할 거야. 이런 관입했다고 표현할 거야. 나중에 지층의 선후 관계 따질 때 많이 할 거야. 선후 관계 따질 때 분출했다, 관입했다. 그러니까 얘는 속에서 식으니까 바깥으로는 안 나와서, 그러니까 얘는 관입해서 관입암이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이거라고. 그러면 돌을 구성하는 광물은 엄청 많아. 돌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 90% 이상은 6종류야. 90% 이상은 광물의 종류가 6개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그 6종류는 외우는 거야. 6개 종류는. 자,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이렇게 있다고.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그리고 장석, 석영 이렇게 있다.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장석, 석영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6개가. 위아래로 나눠 쓴 건 다 이유는 있어.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할게. 근데 이제 이 장석 중에서 칼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장석은 정장석이라 그래. 칼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장석이라고 하고, 칼슘이 많으면 CA 사장석이라고 하고, 나트륨이 많으면 Na 사장석이다 이렇게 부른다. Na 사장석. 그랬을 때 요 위에 쓴 광물들 있지. 위에다 쓴 광물은 다 유색 광물이야. 유색 광물. 그리고 아래쪽에다 쓴 광물, 얘네는 죄다 무색 광물이야. 그러면 유색 광물은 색깔이 있는 거고 무색 광물은 색깔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려. 유색 광물은 물감 생각하면 돼. 물감을 계속 색칠해. 결국 무슨 색 되니? 까만색 되지. 유색 광물이 많다는 얘기는 돌이 까맣다는 얘기야. 그럼 무색 광물은 반대니까 돌이 밝은 색깔 돌이 된다 이거야. 밝은 색깔 돌. 다시 왼쪽에 있는 광물들, 요 왼쪽에 있는 광물들이 많으면 어두운 색깔 돌이 된다 이거고, 오른쪽에 있는 광물들이 많으면 밝은 색깔 돌이 된다 이거야. 밝은 색깔이 돌이 된다. 되니? 그랬을 때 어두운 색깔 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철과 마그네슘과 칼슘을 많이 가지고 있어. 어두운 애들은 철, 마그네슘, 칼슘을 많이 갖고 있어. 밝은 애들은 낚시라고 해서 나트륨, 칼륨, 규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나트륨, 칼륨, 규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요런 걸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외우자. 석영. 석영의 화학식이 SiO2야. SiO2. 나중에 마그마의 성질을 얘기할 때 SiO2 함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마그마의 종류를 나눌 거야. 즉 석영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 함량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마그마의 종류가 결정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이런 광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볼게. 자, 첫 번째 심성암. 심성암 중에서 요쪽 광물 요 세 개들이 많아. 그럼 얘는 좀 어둡겠지? 심성암 중에서 까만 돌, 걔를 반려암이라고 불러. 심성암 중에서 까만 돌을 반려암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보통 요 세 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만 있다가 아니야. 얘네가 주로 있다야. 나머지도 있는데 얘네가 주로 있다 이거라고. 중간 색깔 돌, 얘가 섬노감이 돼. 섬노감. 자, 그리고 석영을 포함한 요렇게 있으면 밝은 색깔 돌이어서 얘는 화강암이라고 부른다. 얘는 화강암이라고 불러. 화강암. 다시 화산암 중에서 까만 색깔 돌, 걔가 현무암이야. 얘가 현무암이 되는 거야. 현무암. 중간 색깔 돌이 안산암이 되고 밝은 색깔 돌이 유문암이 된다 이거라고. 유문암이 된다. 됐니? 자, 그럼 다시 볼게. 반려암이랑 현무암은 구성 광물이 같아. 똑같은 애야. 똑같은 애인데 어디서 발견되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 그러니까 둘 다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 차이야. 한국에 사냐 일본에 사냐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 얘 똑같은 거야. 성분은 똑같은데 어디에서 사냐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붙이겠다 이거라고. 두 번째, 이 가로줄은 성분이 달라. 사는 데는 같은데 성분이 조금씩 달라. 근데 완벽하게 다르냐? 아니, 비스무리하긴 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이건 뭐냐? 다 한국 사람인데 남자고 여자고 중성이고 뭐 이런 거라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약간 있다 이거야. 그럼 다시. 그럼 마그마가 생길 때 뒤에서 마그마 얘기가 있지만 그럼 마그마 종류는 요 세 개가 되겠지. 얘가 화산 폭발을 일으킬 거니까.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암기는 암기인데 이유 없이 암기가 있진 않아. 사실은 내용이 좀 연결은 되어 있어. 그러면 화성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현무암질이 있고 안산암질이 있고 유문암질이 있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어. 근데 얘가 식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식으면 현무암이 되냐? 현무암이 될 수도 있고 반려암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서 지하에서 식어버렸어. 분출을 안 하고. 그러면 반려암이 되는 거야. 근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서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밖에서 식었어. 그럼 현무암 된다고. 다시.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겼는데 바깥으로 분출을 못하고 땅 속에서 그냥 식어버렸다고. 그럼 섬노감이 된다고. 근데 얘가 분출을 식으면 안산암이 된다 이거고. 됐니? 근데 얘만 특이하게 마그마 이름 두 개 다 쓴다. 얘는 화강암질 마그마라는 표현하고 유문암질 마그마 표현 두 개가 다 있다. 다만 화강암질 마그마는 분출하지 않는 마그마고 얘는 유문암질은 분출을 할 수도 있고 분출을 안 할 수도 있어. 요건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이 되긴 하고. 그래서 어쨌든 화성암의 특징은 이렇게 된다. 화성암의 특징. 그럼 하나만 더 보면 얘는 철이 많잖아. 철. 그래서 요 세로줄 라인에 있는 돌을 철이 많다 해서 고철질암이라 그래. 철이 많아서 고철질암이라 그래. 고철질암. 자, 여기 오른쪽은 뭐가 많냐? 규소가 많거든. 규소가 많아서 요 라인 애들은 규장질암이라고 불러. 얘네들은 규장질암이라고 불러. 규장질암. 다시. 왜? 요 오른쪽은 SiO2 함량이 많아. 석영이 많아. SiO2. 산이 많다고. 이 산화 규소가 많아. 그래서 여기를 산성암이라 그래. 산성암. 그럼 왼쪽은 여기는 염기성 암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염기성암. 마지막 하나 더. 철은 잘 안 녹지? 철은 잘 안 녹아. 즉 까만 돌들은 잘 안 녹아. 그래서 까만 돌들은 용융점이 높아. 잘 안 녹는다고 까만 돌들은. 근데 상대적으로 밝은 색깔 돌들은 잘 녹아. 그래서 용융점이 낮아. 일반적으로 밝은 색깔 돌들은 용융점이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이거라고. 요게 화성암의 특징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는 거다. 지금 8주 동안에 요거 정리하는 내용은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한다. 꼭 외워야 되는 것만 얘기한다. 그래서 서사가 조금 짧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 뭐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하는데 그건 이제 겨울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여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나오는 내용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다 외워야 돼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은 싹 다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암기할 내용이야. 암기할 내용. 자, 그럼 볼게. 1번. 자, 그리고 화성암이 생성되는 환경이래. 자, 니은 지안에 심성암이지. 여기서 심성암 생기는 거고, 기억은 지표니까 화산암이 되는 거지. 중간에서 생기는 돌도 있지만 이건 지구과학 1에서는 안 배운다. 지구과학 1에서는 중간에 생기는 돌은 안 배워. 중간은 반심성암이라고 하는데 그건 안 배운다. 자, 1번.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기억보다 니은이 느리지. 빠른 게 아니라 느려야 되고. 자, 2번. 화산암은 빠르게 냉각되어 광물 입자 크기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지. 작다. 작다. 네,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다고. 심성암은 마그마가 서서히 식어서 광물 입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작다가 아니라 크다지. 자, 기억에서 생성된 화성암 여기 화산암 얘는 비에서 생성된 화성암 얘보다 광물 입자 크기가 작다. 맞네. 반려암은 심성암이니까 어디? 니은에서.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지. 자, 현무암은 염기성암이면서 염기성이라는 건 SiO2 함량이 작다. 그 말은 어둡다지. 까마면서 화산암이다. 맞네. 반려암은 산성 밝으면서 심성암 아니지. 얘도 염기성이지. 얘도 염기성이야. 자, 유문암은 산성암이면서 화산암. 맞네. 9번. 현무암은 결정의 크기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크다. 아니, 현무암은 화산암이니까 입자 크기가 작다. 10번. 현무암과 유문암 중에서 밝은 색은 유문암. 자, 현무암과 반려암은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해서 어둡다. 그리고 철은 무거우니까 당연히 밀도가 크겠지. 그러면 자, 판의 경계 생각해봐. 해양지각이 무슨 돌로 돼 있냐면 현무암줄로 돼 있어. 대륙지각은 화강암줄로 돼 있거든. 그러면 누가 까매? 현무암이 까만 거지. 그럼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 중에 누가 무거워? 해양지각이 무겁겠지. 까만 돌이니까. 그래서 둘이 만나면 누가 들어가? 해양지각이 들어가는 거야. 걔가 더 무거우니까. 섭입을 해양지각 쪽이 한다 이거라고. 자, 12번. 유문암과 화강암은 SiO2 함량이 높아서 밝고 밀도가 작다. 맞네. 화성암은 화학 조성에 따라 염기성, 중성, 산성,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장소에 따라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거라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자, 2번. 2번은 마그마의 생성을 얘기하는데 2번은 마그마의 생성. 자, 이어서 볼게. 마그마의 생성. 자, 두 번째. 마그마의 생성을 보면 자, 마그마가 생겨야 돼. 마그마의 생성. 마그마는 누가 녹은 거라고 그랬냐면 암석이 녹은 거라 했어. 돌이 녹으면 마그마가 된다. 얘는 마그마라고 불리는 아이는 얘는 암석이 녹은 거야. 암석이 녹아버리면 마그마가 생긴다고. 그럼 암석이 쉽게 녹는 건 아니니까 아무데나 마그마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마그마가 생기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마그마의 생성 조건이 있을 거라고. 어디서 암석이 잘 녹냐 이 얘기거든. 어디서 암석이 잘 녹냐.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언제 잘 녹을 거냐면 온도가 좀 높은 지역에서는 잘 녹을 거야. 그렇지? 온도가 높은 마그마 암석이 잘 녹겠지.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지표에서 온도가 한 50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동네 갑자기 100도야. 그럼 녹겠네. 그럼 그 동네는 녹을 수 있어. 온도가 높아지면. 자, 두 번째. 돌의 녹는 온도, 용융점이라고 하지. 돌의 녹는 온도, 용융점이 낮아지면 녹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온도는 100도야. 근데 이 동네에서 원래 돌은 120도에 녹아.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돌은 안 녹는 거지.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얘 녹는 온도가 120도였다가 90도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얘가 갑자기 녹아버리겠네. 이 동네 온도 100도니까 갑자기 녹아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 이거라고. 그럼 용융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언제냐?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용융점이 낮아질 수 있고 압력이 감소하면 용융점이 낮아질 수 있고 두 번째 물의 유입이 일어나면 용융점이 낮아질 수 있어. 돌에 물이 들어가면 용융점이 낮아질 수 있고 압력이 줄어들면 용융점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왜 압력이 감소하고 물이 유입되면 용융점이 감소하냐? 그건 화학 시간에 한다. 그건 화학 시간에 하는 거야. 지구과학 시간에는 그냥 결론만 보는 거야. 그냥 결론이 이래. 결론이 이래.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지구과학을 네가 선택한 이유를 잊지 마. 쉽게 공부하려고 선택했고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시간 대비 효율 좋다고 해서 선택한 거잖아. 그러면 외워야 되는 건 그냥 외우고 끝내면 된다. 굳이 그거를 많이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요걸 파고 들어가려면 뭐 분자들이라는 얘네 특성을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다 공부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지구의 결론만 얘기하니까 왜 이러면 낮아지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낮아진다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보자. 온도가 높아져서 마그마 생기는 게 어디냐. 얘는 대륙 지각 하부야. 대륙 지각 하부에서는 온도 상승으로 해서 마그마가 생겨. 그럼 대륙 지각이 무슨 돌로 돼 있다고? 화강암. 그럼 여기서 마그마 생기면 여기서 생긴 마그마는 밝은 색깔이겠네. 상대적으로 대륙 지각이 녹았으니까. 자, 그랬을 때 볼게. 자, 대륙 지각 하부 중에서도 두 부류로 갈려. 판의 경계 중에서 첫 번째 충돌형 경계. 충돌형 경계 같은 경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 생기는 거잖아. 그럼 충돌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래서 마그마가 생길 수 있어. 여기서 생기는 마그마는 화강암질이야.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겨. 대표적인 데가 히말라야 산맥 있는 데겠지. 히말라야 산맥은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기긴 해. 하지만 화강암질 마그마는 분출을 안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마그마 생겨도 크게 상관은 없어. 생겼다가 그냥 속에서 식고 끝날 거야.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마그마가 아무리 생겨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야. 두 번째, 서비평 경계 하부의 대륙 지각. 그쪽이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 서비평 경계 하부 쪽이야. 그래서 서비평 경계에서는 여기서 생기는 마그마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요건 조금 이따 그림 가지고 다시 볼 거야.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유문암질. 그럼 이 유문암질은 분출할 수도 있고 분출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어. 분출을 하게 되면 유문암이 되는 거고 분출을 하지 않고 식으면 그냥 화강암이 된다고. 그래서 온도 상승으로는 마그마가 이렇게 생겨. 두 번째, 압력 감소에서 마그마 생기는 건 두 부류로 갈려. 압력 감소에 생기는 건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는 첫 번째 해령이나 열곡 같은 데지. 여기서 압력 감소가 일어날 수 있어. 해령이나 열곡에서는 압력 감소가 왜 나타나냐? 멘틀이 대류하니까. 멘틀 대류의 상승 때문에 밑에 있는 물질이 위로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감소해. 그래서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 이거야. 압력 감소가 일어나니까. 두 번째, 열점. 열점에서도 압력 감소로 마그마가 생길 수 있어. 용융점이 낮아지니까.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을 위로 끄집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면서 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라고. 그럼 여기서 녹는 건 둘 다 누가 녹냐면 멘틀이 녹아. 둘 다 멘틀이 녹는다고. 근데 멘틀이 어떤 광물로 돼 있냐면 멘틀은 주로 감남석으로 돼 있다. 감남석이 아까 무슨 색이었지? 어두운 색이었지? 까만색이었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다 현무암질이야. 여기서는 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이거야. 현무암질 마그마. 어두운 마그마가 생긴다 이거라고. 자, 마지막 물의 유입인데 물의 유입으로 마그마가 생기는 데는 어디냐면 서비평이야. 여기는 서비평인데 서비평 경계를 보면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섭입을 했어. 여기서 이렇게 섭입을 했다고. 그런데 섭입을 하면 이 지역이 뭐야? 해구잖아. 여기가 해구지. 근데 해구는 주위보다 온도가 어떻다고? 오래되긴 했어. 이거 지난주에 했던 얘기다. 플룸 구조론 얘기하면서. 여기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다 그랬어. 온도가 낮으니까 무거워서 들어간다 그랬거든. 여기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두 번째, 얘 들어가잖아. 그럼 안으로 들어가니까 압력은 커지겠네. 안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압력은 커져. 그럼 이 지역은 온도는 낮아지고 압력이 증가하잖아. 마그마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안 갖고 있지. 얘는 마그마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 그럼 마그마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갈 때 해양판이 뭘 갖고 있었냐면 물을 포함한 광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얘가 물을 포함한 광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물이 일로 빠진 거야. 그래서 요 지역이 물을 먹게 되는 거지. 물이 빠져나가면서 물을 먹게 돼. 누가? 멘틀이. 멘틀에 물이 유입된 거야. 그럼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겠지? 그래서 여기서 누가 녹냐? 멘틀이 녹는 거야. 여기서 멘틀이 녹아.
근데 멘틀은 감남석이라고 그랬으니까 도입이면 마그마 종류가 뭐가 된다고? 감남석이 녹으면 현무암질. 여기서는 일단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고. 현무암질 마그마 일단 생겨. 현무암질. 그런데 얘가 올라와 위로. 씩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올라와. 올라오다가 분출을 하는 게 아니라 대륙지각 밑에 이렇게 흡착 붙어. 안 나가고 그냥 여기 모여. 그래서 이렇게 마그마가 모여 있는 데를 마그마 방이라 그래. 마그마 방을 만들어. 그럼 이 마그마 방은 주위보다 온도가 어때? 높겠지? 마그마가 모여 있으니까 주위보다 온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럼 주변 지역을 이렇게 녹여버리겠네. 근데 대륙지각이 녹았잖아. 그러니까 밝은 색깔 마그마가 생길 거야. 뭐가? 유문암질이. 뭐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온도 상승에 생긴 거지. 이게 지금 어디?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유문암질 마그마 생기는 과정 얘기하는 거야. 요지요. 자, 세 번째. 얘가 밑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와. 근데 현무암질이 올라오면서 유문암질이랑 섞여서 나와. 그럼 현무암질이랑 유문암질이랑 섞였잖아. 그럼 중간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게 된다 이거지.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는 거야. 안산암질 마그마만 분출한다가 아니라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하게 된다 이거라고. 그래서 마그마의 생성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거의 얘가 나와. 이거를 판의 경계랑 접목해서 나와. 전 세계 판의 경계 지역들 있잖아. 그럼 수려면 발산이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거기랑 연관지어서 어떤 조건으로 마그마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프인데 자 그럼 이거를 말로 이렇게 썼는데 이걸 지금 시험에 이렇게 내기는 조금 별로 좋지 않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바꾼다고. 자, 가로축이 온도야. 가로축이 온도야. 세로축이 깊이라고 할게.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냐.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상승해야겠지.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온도는 상승한다. 근데 온도 증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걸 지온 곡선이라 그래. 지구 내부 온도 변화 곡선이라고 한다. 지구 내부 온도 변화 곡선. 그러면 지구 내부 온도 변화 곡선을 보면 초반이랑 나중 중에 온도가 언제 많이 증가해? 초반이랑 나중 중에? 나중. 그게 수학의 폐해야. 기울기만 크면 크다 그래 얘네는. 얘는 지금 온도 변화가 가로축이다. 기울기가 완만할 때 변화가 큰 거다 얘는 지금. 초반이 온도 변화가 훨씬 심하다. 초반이 온도가 많이 증가하고 나중에 온도가 별로 안 증가해. 어느 일정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온도는 암석권에서 거의 다 변해. 암석권에서 팍 올라간다고 갑자기.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지구 온도 증가율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지구 내부 온도 증가율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말을 쓰면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지구과학을 일부러 못 알아듣게 쓰는 표현 좀 좋아하거든. 어려운 표현을 좀 좋아해. 지구 내부 온도 변화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온 구배라 그래. 지온 구배. 그러니까 얘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온 구배가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지온 구배랑 지구 내부 온도 변화율이랑 같은 말이야. 지온 구배라는 말이 있다. 지온 구배. 자 어쨌든 자 지구 내부 온도 변화 그래프 이렇게 돼. 근데 자 물을 포함한 화강암 용융곡선이 이렇게 돼. 얘가 물을 포함한 화강암 용융곡선이야. 근데 이제 그걸 물어봐. 물을 포함하지 않는 화강암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을 포함하지 않는 화강암은 거의 없어. 그래서 거의 이 선만 나와. 근데 특이하게 물을 포함하지 않는 화강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땐 써줄 거야. 그래프 그려놓고. 그땐 써줄 거야. 보통은 이렇게 나와. 그러면 봐. 화강암은 일정 깊이 들어가면 그냥 녹아. 얘는 일정 깊이가 되면 그냥 녹는다고 자연스럽게. 근데 얘는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분출을 안 하니까. 분출을 안 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야. 분출을 안 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요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게 하나 있다고. 얘가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이야.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곡선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자연적으로는 안 녹아. 얘는 절대 녹지 않아. 녹지 않는다. 근데 얘가 물을 먹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뀐다. 그래프 이렇게 바뀌어. 얘가 물을 먹으면
물의 유입이 일어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 얘가 물을 먹었어. 얘가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이야. 그럼 갑자기 얘는 요 시점부터 녹기 시작하지? 그럼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첫 번째 선 거놓고 A. 그러면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마그마 생기는 거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자 선을 여기다 점을 찍어놓고 얘를 이렇게 쭉 당겨. 그럼 얘는 갑자기 온도가 어떻게 된 거니? 높아진 거지. 온도가 높아졌는데 화강암이니까 대륙지각이 녹은 거네. 어디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화강암질 마그마나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경우를 저렇게 표현한다고. 선 우측으로 당겨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선을 위로 당겨. 이 선을 위로 당겨. 자 그러면 봐. 얘가 위로 올라오면 선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를 내가 잡고 그대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럼 원래 이 정도의 온도가 되는 건 이 정도 깊이잖아. 근데 얘를 내가 그대로 끌어올리면 이 온도가 그대로 유지해서 올라오거든. 그럼 원래 이 깊이에서는 멘틀이 녹는 온도가 이거였지. 요쪽이었잖아, 요쪽. 근데 얘가 그대로 올라오면 이 온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면 얘가 녹는 멘틀의 온도가 이걸로 바뀌어. 그러면 지구 내부 온도보다 멘틀이 녹는 온도가 낮아졌지. 용융점이 낮아졌다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마그마가 생긴다 이거야. 다만 해령 같은 경우는 요 끝까지 올라오고 여기 열정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와. 그래서 얘가 좀 더 깊은 데서 마그마 생기는 거고 얘는 얕은 데서 마그마가 생기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압력의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 생기는 과정을 표현한다 이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마그마의 생성을 표현한다 이거야. 마그마의 생성을 표현한다고. 됐지? 자 그럼 볼게. 자 그래 보면 자 A 얘 뭐야? 온도 상승으로 마그마 생기는 거지. 자 얘는 압력 감소로 마그마 생기는 거야. 자 1번 A에서 A 플라임 과정은 물 공급 아니지. 온도 상승. 자 B에서 B 플라임 과정은 압력 감소. 맞네. 3번 A에서 A 플라임 과정을 통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아니잖아. A에서 A 플라임은 밝은 색깔이지. 화강암질이나 유문암질 생기는 거지. 자 B에서 B 플라임 과정을 통해서 현무암질이 쟤는 멘틀이 녹는 거니까. 자 5번 A에서 A 플라임 과정을 거쳐 생긴 마그마는 B에서 B 플라임 과정을 거쳐 생긴 마그마보다 얘는 밝은 색이 생기고 이쪽은 어두운 색이 생기니까 SiO 탐량은 여기가 맞네. SiO 탐량이 높다. 맞네. 6번 A에서 A 플라임 과정은 섭입대 근처나 대륙지각의 용융으로 마그마가 생기는 과정. B에서 B 플라임은 해령과 열점 거기서 마그마 생기는 과정. 자 8번 섭입형 경계에서는 물 공급에 의해 맹틀의 용융점이 하강하여 여기까지 맞는데 유문암질이 아니라 현무암질. 시작은 현무암질. 올라가서 대륙지각 하부에 붙어야 유문암질이 된다고. 자 9번 발산형 경계면 해령이잖아.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함에 따라 압력 감소에 의해 해양지각의 부분 용융되어 현무암질 마그마 다 맞는 말인데 누가 틀려? 해양지각이 녹는 게 아니라 누가 녹는다고? 멘틀이 녹는다고. 멘틀이 녹아서 생기는 거다. 멘틀이.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2, 5, 6, 7이 맞겠네. 2, 5, 6, 7이 맞다 이거야. 자 3번. 자, 3번은 우리나라 화성암 지형인데 화성암 지형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 얘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 자 심성암으로 되어 있는 지형이 있고 우리나라 지형 중에 화산암으로 되어 있는 지형이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심성암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대부분 중생대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중생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중생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지역, 이 지역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에서 나왔는데 모르는 산이 나왔어. 그러면 죄다 중생대 화강암이야. 문제 산이 나왔어. 근데 모르겠어. 그럼 중생대 화강암이야. 우리나라 산들은 다 중생대 화강암이다. 그러면 모르는 산이 뭔지가 중요하잖아. 금강산 아는 산이야, 모르는 산이야? 모르는 산이야? 저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마다 아는 산 다 다르지. 너는 니네 동네 산 안다고 얘기할 건데. 여기서 모르는 산은 무슨 돌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럼 네가 아는 산 없지? 무슨 돌인지 아는 산 없지? 아니지. 두 개 알잖아. 한라산이랑 백두산. 걔네가 화산 터졌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아무리 지구과에 관심이 없어도. 걔는 여기에 해당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르는 산 나오면 그냥 중생대 화강암 이렇게 풀면 돼. 다만 예외, 그래서 예외산 두 개를 외워야 돼. 예외산 두 개. 이 두 개만 외우면 돼. 첫 번째 마이산. 마이산. 얘는 중생대는 맞아. 근데 퇴적암이야. 여감으로 돼 있어. 얘는 중생대 퇴적암으로 돼 있어. 모르는 산인데 화강암이 아니라고. 두 번째는 무등산. 광주에 있는 무등산인데 얘도 역시 중생대는 맞아. 근데 얘는 화산암으로 돼 있어. 그냥 특이한 지역이야.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산들이 나오면 중생대 화강암 이렇게 풀면 된다. 근데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반드시 철수하고 영희하고 대화한다. 대화해서 대화 속에서 힌트를 준다. 뭐 봤어 이러고. 혹은 둘 중에 하나가 보고서 쓸 거야. 이 산에서 내가 뭘 봤어 이렇게. 그런 게 안 나왔는데 산이야. 그러면 중생대 화강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요즘에는 이것보다는 주로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심성암인데 바깥으로 드러났잖아. 심성암 원래 지하에 있는 애야. 지하에 있는 애가 바깥쪽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땅이 위로 솟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했냐? 융기했다는 얘기야. 융기를 했다는 얘기는 땅 속에 있던 게 바깥쪽으로 나왔으니까 압력이 감소한 거 아니야. 그럼 압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돌의 부피가 팽창했다고. 돌의 부피가 팽창했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 갑자기 살찌면 어떻게 돼? 살이 트지. 줄 가잖아 몸에. 갑자기 키가 커도 살이 튼다고. 똑같은 거야. 돌도 갑자기 부피가 커지면 튼다고. 돌에 그렇게 생긴 틈을 전리라고 한다고. 전리. 근데 부피가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얘는 판 모양 가로 방향으로 생긴다고 해서 판상전리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수평 방향으로 틈이 생겼다 해서 수평 방향의 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심성암 지형에서는 이거보다는 요즘엔 이걸 물어본다고. 판상전리 생기는 거. 두 번째. 화산암 지역에서는 여기서는 화산이 터진 거야. 화산이 터지려면 에너지가 많아야 돼. 그럼 에너지가 많으려면 늙어야 돼, 젊어야 돼? 젊어야 돼. 얘는 죄다 신생대야. 그냥 싹 다 신생대야. 화산 폭발 나오면 신생대. 근데 얘 예외지. 얘 화산 폭발 있었는데 중생대고. 근데 대부분은 화산 폭발 나오면 신생대구나. 이렇게 풀면 된다. 근데 그럼 얘는 마그마가 분출한 거니까 요 지역에서는 마그마가 급속 냉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 그러니까 부피, 수축이 나타나게 될 수 있거든. 돌의 부피가 빠르게 쪼그라들 수 있다고. 돌의 부피가 빠르게 쪼그라들게 되면 안쪽과 바깥쪽이 수축하는 정도가 달라. 그래서 역시 돌에 틈이 생길 수 있어. 그렇게 생긴 틈, 그거를 주상전리라고 한다고. 그래서 얘는 수직 방향으로 틈이 생겼다고. 그래서 얘는 수직 방향의 전리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화성암 지형에서는 거의 판상전리랑 주상전리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주다. 우리나라 뭐 심성이 눌로 돼 있니 뭐 이런 거는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 요즘에는. 자, 그러면 볼게 3번 다시. 자, 3번 보면 가는 북한산 인수봉 모르는 산이네. 중생대 화강암. 두 번째 제주도 화산 폭발 지형이지. 신생대. 신생대라고. 신생대. 보기 잘못 들어가 있네. 저거 아니지. 자, 1번 책 볼게. 자, 가와 나의 주요 구성 암석은 화산암이다. 아니지. 화성암이지. 나는 화산암, 가는 심성암. 자, 2번 화강암은 광물 입자 크기가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지. 큰 거. 틀렸고. 3번 나의 주요 구성 암석은 조립질 아니 세립질. 세립질. 4번 화성암은 SiO2 함량이 많으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이 적고 색이 밝다. 맞네. 자, 5번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은 가의 주요 구성 암석이 나의 주요 구성 암석보다 적지. 왜? 색깔 봐봐. 가가 밝고 나는 어둡잖아. 자, 6번 현무암은 SiO2 함량이 52% 이하. 이하고 세립질. 조립질 아니라 세립질. 화강암은 SiO2 함량이 63% 이상이고 조립질. 이건 맞네. 7번은. 8번 해양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광물 요성은 해양지각은 현무암이라 그랬으니까 까만 돌 두고 나. 가보다 나에 가깝고.
가와 나가 생성될 당시 마그마 냉각 속도는 화산암이 빠르니까 나가 더 빠르다. 가가 아니라 나가 빠르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맞을 거. 답은 4, 5, 7, 8. 너 답은 맞네. 답은 맞다 순서는. 근데 이게 보기가 지금 잘못 들어있다. 앞에 문제가 그대로 다시 들어가 있지.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된다. 자, 4번. 4번. 자, 퇴적암의 생성이지. 4번 볼게 이제. 화성암이 끝나고 퇴적암이 나오는 거지. 퇴적암. 퇴적암인데 퇴적암의 생성 과정이야.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보면 자, 퇴적암이 생긴다고 뭐가 퇴적물이 쌓이면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될 수 있다 이거지.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된다. 근데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는 이 과정을 속성작용 내지는 고화작용이라 그래. 속성작용 내지는 고화작용이라고 한다.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속성작용 내지는 고화작용. 근데 이 속성작용, 고화작용 얘가 두 가지 작용으로 거친다고. 하나는 다지는 작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굳히는 작용이 있다. 다지는 작용과 굳히는 작용으로 나눠진다. 다지는 작용과 굳히는 작용. 다지는 작용은 다른 말로 압축작용이라고 불러. 얘는 다른 말로 압축이라고 불러. 압축. 꾹꾹 눌렀다 이거야. 그러니까 퇴적물이 이렇게 있었어. 퇴적물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퇴적물이 공급이 된 거야. 퇴적물이 계속 들어온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서 눌리겠네. 퇴적물이 눌려.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눌려. 퇴적물이. 이런 식으로 퇴적물이 눌리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쌓여 나가는 거죠. 이거를 다지는 작용이다 이렇게 불러. 그럼 다지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퇴적물 입자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을 공극이라 그래. 퇴적물 입자 사이의 공간을 공극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지는 작용이 일어나면 공극은 감소하는 거지. 공극은 줄 거야. 제가 눌렸으니까. 공극은 점점점 줄 거야. 꾹꾹 눌렸으니까. 두 번째, 퇴적물의 부피도 감소할 거야. 퇴적물의 부피도 줄 거라고 얘가 눌렸으니까. 그런데 부피는 줄어들고 있는데 퇴적물이 공급은 되니까 질량은 증가하고 있지. 그럼 얘 밀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있다 이거지. 밀도는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다지는 작용이라면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야. 두 번째, 굳히는 작용은 다른 말로 교결 작용이라 그래. 교결. 이건 뭐냐면 자, 눌려서 이렇게 됐단 말이지 지금. 이렇게 됐어. 얘가 이렇게 눌렸어. 그런데 얘는 아직 요 공간이 비어 있어. 돌이 되려면 여기를 붙여줘야 돼. 끈적끈적한 물질이 들어가서 여기를 붙여야 된다고. 그 끈적끈적한 물질을 교결 물질이라고 한다고. 끈적끈적한 물질을 교결 물질이라고 하고 이 교결 물질의 대표적인 애가 SiO2랑 탄산칼슘 CaCO3야. 얘네가 대표적인 끈적끈적한 물질이라고. 그럼 저 안에 들어가서 돌을 붙여. 저 안에 들어가서 돌을 붙이면 공극 안에 교결 물질이 들어갔으니까 역시 공극은 감소하게 될 거야. 그리고 빈 공간을 채웠으니까 새로운 게 들어갔지. 그럼 질량은 증가했네. 그럼 역시 밀도는 증가한다 이거라고. 퇴적암이 생길 때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퇴적암의 종류가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다 있는데 모든 퇴적암은 이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리고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게 되면 항상 공극은 감소하고 밀도는 증가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 공극은 감소하고 밀도는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라고. 됐니? 자, 그럼 1번. 자, 1번. 자, A 과정에서 퇴적물 사이의 공극의 크기는 작아진다. 맞지? 여기가 다지는 작용, 여기는 굳히는 작용이니까. B 과정에서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침전된다. 그 말은 교결 물질이 들어간다 이거고. 3번. A와 B를 거치는 동안 밀도는 증가. 퇴적물의 밀도 증가. 퇴적물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기까지 전체 과정을 속성작용 내지는 고화작용이라고 한다. 퇴적물이 오랫동안 계속 쌓이면 아랫부분의 퇴적물은 위에 쌓인 퇴적물에 눌리면서 입자 사이의 공극이 좁아져 치밀해지는데 이를 다지는 작용이라고 한다.
퇴적물 속에 수분이나 물에 녹아있던 석회질 물질, 규질 물질, 산화철 등이 저걸 묶어서 교결 물질이라 그래. 쟤네들이 퇴적물 입자 사이 침전되면 입자 사이 간격을 메우며 입자들 서로 붙게 하여 굳어지게 하는데 이걸 교결작용이라고 한다 이거라고. 자, 7번. 퇴적물이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받으면 퇴적물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공극의 크기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고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침전되면서 공극을 채우므로 밀도가 커진다. 이 말 하나 틀렸네. 공극 크기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이거지. 감소.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하고 7번이 틀렸다. 이거지. 3번하고 7번이 틀렸다. 자, 75쪽에 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은 자, 그림은 여러 퇴적 환경이야. 자, 그럼 이런 퇴적물이 쌓일 거야. 이 퇴적물이 쌓여 들어갈 거라고. 그럼 퇴적물이 쌓일 때 이 퇴적물이 쌓이는 환경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육상 환경이 있고 육지하고 바다하고 닿는 연안 환경이 있고 그리고 바다인 해양 환경이 있다 이거라고. 해양 환경. 연안 환경은 다른 말로 전이 환경이라고도 얘기해. 자, 해양 환경 먼저 얘기할게. 해양 환경은 지난주에 해저 확장설 얘기하면서 음양측신법 얘기했었거든. 그러면서 해저 지형 모양 얘기했단 말이야. 그 해저 지형이 다 해양 환경이야. 해저 지형이 다 해양 환경이다. 근데 자, 물이 있으면 바다 밑에 이렇게 완만한 땅이 있다 그랬어. 이걸 뭐라고 한다 그러냐면 대륙붕이라고 한다 그랬다고. 대륙붕. 이 대륙붕에 대부분의 퇴적물이 다 쌓인다. 대부분의 퇴적물은 대륙붕에 쌓인다. 그리고 뭐 경사진 뭐 대륙 사면이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자갈, 모래, 진흙이 왔어. 자갈이랑 모래랑 진흙 중에 누가 제일 멀리 가야 돼? 자, 다시 좀 더 쉽게. 무거운 애랑 가벼운 애 중에 누가 더 멀리 날아가겠니? 집어던지면?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무거운 게 어떻게 멀리 가겠니? 무거운데. 아, 그렇잖아. 어떻게 돼지가 많이 가니? 찼는데 발로. 가벼운 애가 많이 날아가겠지. 무거운 게 여기 있어. 큰 게. 가까운데. 가벼운 게 멀리 있어. 그럼 입자 작은 거랑 입자 큰 거 중에 누가 더 깊은 데서 쌓인다는 얘기야? 입자 작은 게. 중간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자갈, 모래, 진흙, 이순이 된다고. 그런데 이 동네에서 만약에 해수면이 낮아졌어. 그래서 내 눈에 여기가 보였다고. 그러면 제일 위에 쌓이는 게 자갈이지? 자갈로 된 퇴적암을 여감이라 그래. 여기서 여감이 보인다고. 그럼 중간은 사암이 보이겠지. 모래로 돼 있으니까. 아래는 진흙으로 돼 있어서 이암이 될 거라고. 이렇게 쌓여 있다고. 그럼 이거 보면서 여감, 사암, 이암 있으면 누가 제일 깊은 곳에 생겼다? 이암이 제일 깊은 데 생긴 거다. 나중에 점이층 얘기할 건데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점이층 얘기하고 다시 한번 볼게. 자, 두 번째. 연안 환경은 얘는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지역이야.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지역을 연안이라고 한다. 그럼 연안에도 수많은 퇴적 지형들이 생겨. 수많은 퇴적 지형들이 생기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삼각주야. 삼각형 모양으로 형성된 퇴적층이거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퇴적층이 형성이 됐대.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 쪽이면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입자 큰 거랑 작은 것 중에 누가 멀리 가? 작은 게 멀리 간다고. 그럼 여기는 큰 게 있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작은 게 있고 여기는 완전히 작은 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육지 쪽을 쳐다보게 되면 입자 크기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입자 크기가 점점 크게 나타난다 이거라고. 나중에 이제 이걸 역점이층의 형태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세 번째. 육상 환경이야. 육상 환경은 크게 세 개로 나눠. 빙하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역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 빙하 지형이 있니? 없지? 안 나와. 자, 두 번째. 호수 환경. 호수 환경에서 퇴적층이 생길 수 있어. 근데 호수 환경에서 생기는 것 중에 입자 큰 것과 작은 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쌓여서 형성된 퇴적층이 있어. 그거를 호상점토층이라 그래. 딱 수특에 한 문제 있어. 입자 큰 것과 작은 게 번갈아 가면서 쌓인 거야. 온도 차이 때문에 온도가 낮을 때는 작은 게 쌓이고 온도가 높을 때는 큰 게 쌓인 거야.
이게 번갈아 가면서 쌓여서 생긴 걸 호상 점토층이라 그래. 실트암이랑 얘는 실트암이랑 셰일이 번갈아 가면서 쌓인 거야. 그냥 몰라도 돼 이거는. 그냥 그런 대가 있어. 이런 대가 있어.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유명하게 나오는 건 뭐냐면 선상지야. 선상지. 얘는 부채꼴 모양의 지형을 얘기하는데 얘는 부채꼴 모양의 지형을 얘기한다. 언제 생기냐면 경사가 급하다가 갑자기 완만해지면 생긴다. 자, 경사가 이렇게 급했어.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경사가 이렇게 완만해졌다고. 그럼 퇴적물이 여기서 이렇게 떼굴떼굴 이렇게 내려오다가 완만해지니까 쫙 퍼져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퇴적물이 이렇게 퍼져버려.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지형을 퇴적 지형을 선상지다 이렇게 불러. 선상지. 그러면 봐. 연안 여기는 입자가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딱딱딱 나눠져 있지. 그러니까 요 주변은 입자들의 크기가 다 골고루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내려오다 갑자기 우두둑 쏟아졌잖아. 그럼 여기는 크고 작은 입자가 제멋대로 섞여 있겠지. 그럼 여기는 입자 크기들이 전반적으로 고를 거고 여기는 입자 크기가 고르지 않을 거야. 근데 지우가 어떤 거 좋아한다고? 못 알아듣는 표현 쓰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입자 크기가 고르지 않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급이 불량하다 이렇게 쓴다. 분급이 불량하다는 표현을 써. 분급이 불량하다는 얘기는 입자들의 크기가 고르지 않다 이 뜻이야. 분급이라는 건 입자들의 크기가 고른 정도야. 근데 입자들의 크기가 고르지 않다고 여기 선상지는. 근데 반대로 삼각주는 입자들 크기가 고르다는 거지. 자, 또 하나. 여기 연안 환경에 있는 퇴적물들은 지속적으로 침식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입자들이 동글동글해. 근데 여기는 모난돌들이 많을 거야. 그러면 입자들이 둥근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원마도라 그래. 그래서 하류 쪽은 이쪽은 원마도가 좋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 원마도가 좋다 이 말은 입자들이 둥글둥글하다 이 뜻이야. 입자들이 둥글둥글하게 생겼다 이거야. 그걸 원마도가 좋다 이렇게 표현한다. 원마도가 좋다. 됐니? 간혹 문제에서는 육상 대신에 여기를 상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상류. 연안 대신에 여기를 하류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럼 상류에선 주로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하류에선 주로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거라고.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그랬을 때 볼게. 자, 1번. A에서는 급격한 유속 변화가 나타난다. A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는 호수야. 선상지가 아니라 여기는 호수라고. 그럼 급격한 유속 변화 아니지. 자, 2번. A는 호수니까 육상 환경 맞지? A, B, C는 모두 연안이다. 아니라고. A는 육상이고 C는 해양이지. 4번. 석회암은 얜 외워. 석회암은 바다에 생겨. 어떤 지역에서 석회암이 발견됐어. 그 말은 옛날에 여기 바다였다는 뜻이야. 바다였다는 뜻이야. 그러면 C보다 B에서 잘 생긴다. C보다 B에서 잘 생긴다. B 같은 경우 지금 연안 환경인데 바다 쪽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석회암이 깊은 바다에서 잘 생기는 건 아니거든. 얘도 얕은 바다에서 주로 생긴단 말이야. 얕은 바다 쪽에서. 그래서 C보다 B에서 잘 생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긴 한데 애매모호하다 이거. 이게 왜냐면 여기를 연안 환경으로 보게 되면 왠지 뭐라고 했냐면 대륙대, 해빈, 호수라 그랬거든. 호수는 육상이고 해빈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 해빈이 뭐냐면 해수욕장이야. 해수욕장. 해수욕장에서 안 생겨. 그러니까 요거 말에 의하면 이건 틀려. 석회암은 바다에 생겨. 바다에서. 5번. A에서는 점이층리. 퇴적 구조 중에 점이층리는 얘는 깊은 물에서 생기거든. 그래서 주로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 대륙대에서 주로 생긴단 말이야. 주로 C에서 생겨. 근데 호수가 깊으면 생길 수는 있어. 그러니까 A에서 점이층리가 생길 수는 있다. 안 생기진 않는다. 그러니까 A에서 점이층리가 발달한다. 이게 애매한 표현이긴 하는데 점이층리가 생길 수는 있다. 안 생기는 건 아니다. 자, B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하천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퇴적되어 형성된 것이다. B는 지금 연안 환경이잖아. B는 연안 환경이지. 여기는 근데 해빈이라고 그랬잖아. 연안 환경 중에 뭐야? 해수욕장이야.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파도에 의해서 퇴적물이 쓸려오는 거야.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수욕장은. 7번 연안 환경은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이 만나는 곳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퇴적 환경을 얘기한다 이거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다. 자, 4번은 X야, X. 4번은 5가 아니라 X가 된다. X. 자, 6번. 자, 마지막 6번. 자, 6번 보면 퇴적암을 기원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을 했대. 퇴적암의 종류가 세 개지. 퇴적암의 종류가 일단 그냥 입자들이 막 부셔져서 된 건 쇠설성이지. 입자 크기에 따라서 나는 거. 그리고 화학 반응을 통해 생기면 화학적 퇴적암. 생물이 죽어서 되면 유기적 퇴적암이야. 그럼 화학적 나왔으니까 가는 얘는 유기적이 될 거야. 그럼 생물 중에서 석탄은 누가 죽어? 얘는 양치식물. 보통 고사리가 죽으면 석탄이야. 그리고 석회암은 누가 죽어?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 조개 껍데기. 첫 트는 규질 생명체. 얘는 규질 생명체. 자, 그랬을 때 1번. 응해암은 화산재가 쌓인 거니까 쇠설성 퇴적암이고, 간은 생물의 유해나 골격이 퇴적되어 생긴 유기적 퇴적암. 자, 기억은 첫 트는 해수 중 녹아있던 규질 물질이 침전되어 생겼다. 맞고.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은 화석이 생기려면 퇴적암이어야 돼. 일단 화석은 오로지 퇴적암에서만 생겨. 얘는 오로지 퇴적암에서만 생기는데 응해암은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가 쌓인 거고, 석탄은 양치식물이 죽은 거니까 화산 폭발로 생긴 돌보다는 식물이 죽어서 생긴 돌에 화석이 있을 확률이 더 높겠지. 그럼 응해암이 석탄보다 크지는 않겠지. 둘 다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자,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이기도 하고 유기적 퇴적암이기도 하다. 퇴적암은 구성물질 및 구성물질의 기원, 입자, 크기, 화학 성분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쇠설성 퇴적암은 입자 크기에 따라서 자갈이 줄을 이루면 여감, 모래가 되면 사암, 진흙이 되면 이것만 써보자. 이암이야. 모래가 되면 사암이라고. 사암이라고. 그런데 사암이랑 이암 중간 사이즈 돌이 있어. 이거를 실트암이라 그래. 실트암. 그리고 이암 중에서도 입자의 크기가 63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냥 엄청 작은 애들. 이암 중에서도 입자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작은 돌. 걔네를 셰일이라고 불러. 근데 이 셰일이 전체 이암의 대략 5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그냥 이암 안 쓰고 셰일이라고 쓰기도 한다. 셰일만 쓰기도 한다 이거라고. 그래서 답은 뭐 4번 하나 틀렸네. 4번 하나. 자, 뒤에 보면, 자, 뒤에 과학적 탐구 능력 해갖고 뭐 나와 있냐면 퇴적 구조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지. 퇴적 구조에 대한 얘기 있어. 퇴적 구조라는 건 퇴적물이 쌓이면서 만들어낸 어떤 형태를 퇴적 구조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일단은 첫 번째, 층리란 말은 줄무늬란 뜻이야. 층리란 말은 줄무늬란 뜻이야. 그런데 모래 때문에, 모래에 의해서 주로 생기는 줄무늬, 이걸 사층리고, 점이 얘는 점점 다르다야. 입자 크기가 점점 달라지면 생긴 줄무늬, 이거를 점이층리라 그래. 연흔은 물이 흐르면서 물결 무늬가 남은 거고, 얘는 이제 땅바닥이 갈라진 건데. 자, 다시 볼게. 점이층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형으로는 밑에 입자 큰 게 있고 요거보다 위에 작은 게 있고 더 작은 게 위에 이렇게 쌓여 있어. 이런 걸 점이층리라고 한다고. 점이층리.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냐? 자,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에 이렇게 대륙붕이 있었다고. 여기 대륙붕이 있었다. 대륙붕이 있으면 여기 어떻게 쌓인다고? 자갈, 모래, 진흙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근데 얘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대륙 사면이 있고 대륙대가 있으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퇴적물이 여기로 싹 쓸려 내려가는 거야. 싹 쓸려 내려가. 저 퇴적물을 쓸고 내려가는 이 물의 흐름, 이걸 저탕류 내지는 혼탕류라 그래. 저탕류 내지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저탕류 내지는 혼탕류라고 한다고. 그럼 얘를 싹 쓸고 내려갔잖아.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얘를 싹 쓸고 내서 여기서 딱 내 손을 놓는 거야. 그럼 얘네가 떨어질 거 아니야, 밑으로. 그럼 봐라. 입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누가 먼저 떨어져? 또 같이 떨어져요. 이 짓하면 안 된다. 이거 물리하는 거 아니지?
마찰 많아. 당연히 누가 먼저 떨어져? 당연히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야지. 큰 게 먼저 떨어져. 작은 게 늦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입자 큰 게 밑에 쌓여. 작은 게 여기 위에 쌓여. 그리고 더 작은 게 위에 이렇게 쌓인다고. 이렇게 생긴 걸 점이층리라 그래. 점이층리. 그럼 아까 삼각주에서 얘기했던 건 점이층리 모양이 뒤집어진 모양이지. 그래서 걔는 점이층리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그냥 모양만 점이층리가 뒤집어진 모양이라고. 모양만. 그래서 역점이층리 형태가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거지. 점이층리가 뒤집어진 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점이층리는 얘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얘는 물이 깊어야 돼. 물이 깊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얕은 물이면 생길 수가 없어. 주로 바다에 생기는데 깊은 물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호수도 깊으면 생길 수 있어서. 호수도 깊으면 생길 수는 있다 이거라고. 자, 두 번째 사층리. 사층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상황인데, 자, 바람이 불어서 모래 언덕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바람이 계속 불어. 그럼 모래 언덕이 뒤로 밀린다고. 이제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한다고. 그럼 지층에 요 라인이 이렇게 남는 거지. 요 라인이. 혹은 자, 물이 이렇게 있었고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근데 물이 흐르면서 퇴적물을 일로 쓸고 간 거야. 그래서 퇴적물이 이렇게 쓸려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층에 요 라인이 남아. 이걸 사층리라 그래. 사층리. 그럼 사층리는 모형으로 얘기하면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즉 뭐냐면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으면 이게 정상적인 상태로 그려진 거고, 두 번째 층리에 접선을 거. 층리에 접선을 근다고. 그럼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방향이지. 그럼 이 방향으로 퇴적물이 이동했다. 내지는 물이 흘렀다. 혹은 바람이 불었다. 즉 방향을 알려주는 거다. 방향. 만약에 사층리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접선, 접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이 맞는데 모양이 얘가 뒤집어진 상황이지. 그럼 이거는 보고 나서 아, 지층이 역전됐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다. 땅이 원래는 밑에가 먼저 쌓인 거고 위에가 나중일 거 아니야. 근데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면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 뜻이야. 위아래가 순서가 뒤집어졌다. 역전됐다 이 얘기야. 역전됐다. 자, 세 번째. 연흐는 물이 있으면 퇴적물이 있는데 물이 넘실넘실 거릴 때 퇴적물도 같이 넘실넘실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결 무늬가 남은 거, 이걸 연흔이라 그래. 그럼 연흔도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흐르거나 퇴적물이 이동해서 생긴 물결 무늬인데, 문제는 얘는 이 무늬 보면 방향 알 수 있니 없니? 없어. 방향을 알 수가 없어. 얘는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얘는 이 모양 보고 방향을 알 수가 없어. 연흔 가지고는 방향을 알 수 없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유수, 흐르는 물에 의해서 연흔이 생기면 연흔 모양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럴 때는 연흔 가지고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방향을 알 수 없다고 푸는 거야. 이건 문제에서 이게 주어졌을 때만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주어졌을 때만 문제를 이렇게 푼다. 주어졌을 때만. 자, 마지막 건열. 건열은 자, 물이 있었고 퇴적물이 있었는데 얘가 육지 위로 드러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퇴적물 안에 들어있던 물들이 다 증발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땅이 쫙쫙 갈라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바닥 쫙쫙 갈라진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논바닥 쫙쫙 갈라진 거, 이걸 건열이라 그래. 그러면 건열이 생기는 돌은 자갈이겠니? 자갈은 아니겠지. 진흙에서 잘 나타날 거다 이거야. 진흙에서. 자, 그럼 보면 얘는 깊은 물인데 얘네 셋은 다 얕은 물이어야 돼. 깊은 물에서는 안 생겨. 물이 얕아야 돼. 또 하나, 지층을 놓고 봤을 때, 자, 여기다 하자. 지층이 이렇게 있어.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요 옆을 쳐다봐. 이거는 단면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걸 위에서 쳐다보면 이거는 층리면을 관측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층리나 점이층리는 줄무늬잖아. 그럼 줄무늬가 잘 보려면 옆을 봐야 돼, 위를 봐야 돼? 옆을 봐야 되지. 단면 관측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둘, 사층리랑 점이층리는 주로
단면 관측을 한다 이거라고. 단면 관측. 그러면 사층리가 이렇게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위에서는 물이 넘실넘실 될 거라고 이렇게 연운이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연운과 건열 얘네 둘이는 위에서 볼 때 잘 보여. 층리면을 관측하면 잘 보인다 이거라고. 됐니? 이게 퇴적 구조. 그러면 지금 이 퇴적 구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생성 당시에 환경이 어땠는지 알려주고 있어. 생성 당시 환경이 어땠는지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지층의 역전 여부, 땅이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 알려주고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지층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었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얘는 쌓이는 순서가 A 다음에 B지. 이렇게 쌓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지층을 봤는데 C하고 D가 있는데 여기 연운이 이렇게 그려졌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반대로 그려져 있어 연운이. 그럼 이건 누가 먼저인 거야? D가 먼저인 거지. 지층이 역전됐다 이걸 알려준다. 그리고 이 그림 보면 지금 동전 하나 그려져 있거든. 동전 하나 그려져 있어. 이건 크기를 알려주는 거야. 니네가 생각하는 것좀 자갈이 크지 않아? 요만하다고 자갈이 막 자갈이 이만하고 이러지 않다. 요만한 걸 자갈이라고 한다. 니네 느낌엔 모래 같지만 점이층리도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실제로 봤을 때는. 그래서 퇴적 구조들이 이런 게 나타난다 이거라고. 퇴적 구조들이. 그러면 쉬었다가 스텝 2 볼게. 스텝 2.